애인한테 자주 서운해하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기분 상해하는 나를 달래주기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내가 상대방한테 자주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자주 서운해하는 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당연히 힘들고 내가 자주 서운해할수록 이 연애가 건강하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걸요. 근데 그걸 알아도 내 마음이 주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자주 서운해하는 이 성격, 이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문제라고 인식되는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를 변해시키고 싶다면 내가 왜 서운해할까? 요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중에 최소 하나는 해당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왜 상대방한테 쉽게 서운해할까?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충족하는 대상이 오로지 애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죠. 평소에 단단해 보이던 사람도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고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감정, 나의 결핍들을 애인한테만 충족하려 하는 순간 상대방은 버거워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친구한테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가족한테 터놓고 얘기해서 의지하기도 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감정을 애인한테만 풀어내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결국 한계가 오는 겁니다. 아내들끼리 하는 모임에서 다같이 서로의 남편 흉을 보기도 하는 거라든지 친구한테 가가지고 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고불고 헤어지네 만회한다든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들었던 일을 하소연하면서 기댄다든지 회사 상사 험담은 주로 직장 동기랑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한테 감정적인 부담을 짊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애인한테만 내 감정을 계속 풀게 되면 언젠간 상대방한테 한계가 올 텐데 상대방이 지친 모습이 보이거나 나를 피하는 모습이 보이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의 또 다른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또 서운함을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또다시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꼭 인간관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나는 애인이랑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수다 떠는 거에만 그게 힐링이 된다면 당연히 내가 힘들수록 상대방과의 연락에 더 집착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맥주 한잔 하면서 유튜브 한두 개 보는 거에서도 지쳤던 마음이 힐링된다면 상대적으로 나와의 연락에 덜 집착하게 되겠죠. 한 사람에게서만 희노애락을 모두 해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언젠간 정서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내가 왜 상대방한테 쉽게 서운해할까? 두 번째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건 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거라 생각하는 건데 결국 내가 실망하고 서운해하게 되는 건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애인한테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기대가 없는 관계는 사실 남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들지 않는다는 건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애인한테 어떠한 기대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란 거죠. 근데 내가 의식 중에 한 기대든 무의식 중에 한 기대든 상대방이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 기대를 저버린 상대방만을 탓해버린다면 그 순간 서운함이나 억울한 감정이 팍 솟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자친구한테 친구들 만나면 사진 찍어달라, 장소 옮길 때마다 뭐 먹는지 사진 찍어달라 그런 부탁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일단 이 부탁을 했다는 것부터가 너가 이 행동을 하길 기대한다 라는 거겠죠. 근데 그걸 남자친구가 안 한 거예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카톡은 하는데 사진은 안 보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사진 찍기가 민망하다, 불편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여기서 내가 빈정이 팍 상해버려가지고 너 왜 사진 안 보냈냐, 어쨌냐 뭐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보자고요. 상대방만을 탓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기대를 한 게 상대방의 성향을 밀어봤을 때 무리는 아닌가 라는 거죠. 이 부탁을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부탁, 내 요구에 힘들어 한다면 내가 상대방이 버거울 만한 기대를 한 건 아닌가 생각해보자는 거죠. 근데 내 입장만 생각해서 나를 사랑하면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상대방만을 탓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많이 서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생긴다면 최대한 완곡하게 말해보세요. 이거 해달라, 뭐 저거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여기서 너가 이것까지 해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상대방이 안 된다면 그건 그냥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그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 부탁을 상대방이 제깍제깍 안 지킨다고 그때마다 비난하거나 닥달한다면 결국 상대방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왜 상대방한테 쉽게 서운해할까? 세 번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상대방이 압도적 1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과한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서운한 감정을 쉽사리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내 감정이, 나의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많이 쏠려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우선순위를 빠르게 바꾸려면 나에게 어떤 위기의식이나 애정이 아닌 다른 것에 결핍이 있는 게 도움이 돼요.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진다든지, 지금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온 에너지를 다 쓰지 않으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든지, 어느 분야에서 내가 엄청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감정이죠. 정 그런 게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헤어지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라고요. 상대방은 나랑 연애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승진도 하고 다른 모임 나가면서 친구들도 만들고 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방만 바라보고 상대방만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남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허무한 뿐이에요. 그 생각하면은 오싹하지 않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아니 저도 제 문제를 아는데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분명 계시리라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원래 고치는 건 힘들어요. 수십 년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쉽게 서운해한다든지 의심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알더라도 그걸 상대방한테 말하지 않으면 찝찝해 미쳐버릴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건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이랑 똑같은 거예요. 담배 피는 분들 중에 금연을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담배를 안 피면 흡연 욕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요. 하루, 이틀, 일주일 스트레스가 폭발하고 안 피면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반년, 1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폭발할 것 같았던 그 나의 흡연 욕구, 스트레스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게 돼요. 근데 한번 중독이 됐던 담배이기 때문에 흡연 욕구를 0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몹시 낮출 수는 있다는 거죠. 서운함, 의심, 불안함, 이런 감정들도 그래요. 내가 매번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확인받음으로써 그 감정들을 해소하게 되면 바뀔 순 없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닥달하거나 확인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생각보다 별일이 없음을 계속 경험하고 나도 참아내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서운함, 부정적인 말을 받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한계, 내 체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기억한다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유독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서운한 걸 찾아서 굳이 서운해하는 건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짜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검열이 심해서 나 자신만 탓하게 된다면 자존감만 떨어지니까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순전히 나 자신만을 낮추게 된다면 그건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애인에게 서운함을 자주 느끼는 게 이 상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